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 1 22라운드가 돌아왔습니다. 3주 만에 라운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꽤나 오랜만에 또 라운드 프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21라운드 울산과 대구의 경기를 프리뷰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6경기를 다 프리뷰하는 건 오랜만이기 때문에 또 한번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라운드를 들어가 보기 전에 현재 K리그1 순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1위는 전북이고요. 2위부터 대전, 김천, 포항, 광주, 울산, 서울, 강원, 안양, 제주, 수원FC 그리고 마지막에 대구FC가 위치해 있습니다. 22라운드 경기 목록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광주FC의 경기고요. 이어서 대구FC와 김천상무, 강원FC와 대전, 포항과 전북, 제주와 안양, 그리고 서울과 울산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22라운드가 종료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7월 18일 금요일 19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수원FC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수원FC 현재 순위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대적인 보강입니다. 안데르손 선수를 보냈습니다만 이외의 보강이 확실합니다. 한찬희, 그리고 이시영, 윌리안, 김경민, 이전에 안현범 선수도 데려왔었고요. 안드리고 선수까지 데려오면서 꽤나 확실하게 보강을 하고 있는 수원FC입니다. 3주간의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선수들이 적응할 시간도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겠는데요. 과연 휴식기 동안 적응을 끝내고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냈을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안준수의 경고 누적이 있습니다. 안준수 선수가 지난 경기 경고를 받으면서 누적 경고로 한 경기 출정 정지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수원FC에는 3명의 2003년생 백업 키퍼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출전 가능성이 높은 건 등번호 1번의 황재윤 선수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뛰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용 선수나 윤빛가람 선수가 출전이 좀 어려운 가운데 안준수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적 경고로 인해 수원FC에선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광주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한 달째 패배가 없는 광주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패배는 한 달 전에 서울전이었습니다. 해당 경기 3대1로 패배를 했었는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힘을 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광주FC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건 김경민의 복귀입니다. 다소 실수가 나왔던 광주의 최후방이었습니다. 노이동 키퍼는 좋은 발밑을 갖고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선수죠. 이에 따라서 후방에서 실수가 좀 많았는데 다행히 김경민 선수가 돌아오고 이후에 안정감을 많이 되찾은 모습을 지난 코리아컵 울산전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FC의 경기력 또한 3주간의 발전을 통해서 더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로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현재 하승훈, 김진호, 이민기 선수 등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가운데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광주FC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확인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측면 공격성에 잡아봤습니다. 수원FC에서는 윌리안, 광주FC에서는 아싸니를 뽑았는데요. 윌리안 선수는 서울에서는 출전 시간에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 이번에 안데르손 선수의 반대급부를 통해 또 윌리안 선수와 이시영 선수가 수원FC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전부터 김은중 감독이 윌리안 선수를 선호했던 만큼 윌리안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또한 광주FC 아사니 같은 경우에는 이적 이전까지는 그래도 팀에서 헌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종현 감독과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면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모습 보여줄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광주FC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김천상무의 7월 18일 금요일 19시 30분 대구 IM뱅크파크에서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대구FC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12위입니다. 일단 대구에 대해서는 두 명의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술 그 자체 세징야입니다. 지난 울산전 대구는 세징야의 극적인 프리킥골을 통해서 승점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무승부를 거두면서 울산 상대 5연패도 끊어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선수는 멀티골을 기록했던 세징야였습니다. 병수볼의 최하위 탈출을 위한 열쇠가 세징야 선수가 다시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에 따라서 세징야 선수의 앞으로의 시즌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경기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성공적인 영입이 될 수 있는 우주성 선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삼키긴 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플레이는 앞으로 대구에서 우주성 선수가 보여줄 여러 플레이들에 대한 기대를 만들게 했고요. 특히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합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시즌을 보내게 된다면 우주성 선수는 괜찮은 수비수로 다시 한번 대구에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김진혁 선수와 박대훈 선수가 출전이 불확실한 가운데 징계는 해당 사항 없는 대구FC입니다. 이어서 김천상무 보겠습니다. 김천상무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정말 중요했을 3주의 시간입니다. 앞서 21라운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천에게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을 전북전에서 확실히 확인을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쉬운 점들을 잘 메웠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김천 상무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대부분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발전되는 지점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점들을 정정일 감독이 얼마나 해결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포인트, 최전방의 주인이 누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유강현 선수가 전역을 하면서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가 비었습니다. 아마도 이 박상현 선수가 우선적으로 기회를 받게 되겠지만 이건희 선수 역시 괜찮은 스트라이커라는 점에서 박상현과 이건희 어떤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상이나 징계에서는 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병들 적응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소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의 키, 누가 뭐래도 중요한 두 명의 선수죠. 대구에선 세징야, 김천에선 이동경입니다. 이 두 명의 판타지스타는 쾌거로서의 기질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세징야나 이동경이나 세부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명의 선수가 각 팀의 또 공격 그리고 때에 따라 수비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경기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김천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7월 19일 토요일 19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벌어지는 강원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강원FC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확실한 전력이 생긴 강원입니다. 일단 한 달째 강원FC 역시 지지 않고 있습니다. 3주간의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졌으면 오래 안 지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래도 4경기 정도가 보통 되거든요. 그 한 달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지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원FC가 확실히 버티는 힘 그리고 경기를 잡아내는 힘이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컵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강원FC의 올 시즌이 꽤나 괜찮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이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어지는 맞대결이 이 경기 포함 대전, 전북, 울산, 김천을 만나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4연전의 시작인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한 달째 지지 않고 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앞으로의 4연전을 잘 치러내기 위한 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강윤구 선수와 강준혁 선수가 출전이 불확실한 가운데 김대원 선수가 지난 경기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는 소화할 수 없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전 하나시티즌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5경기 연속 무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쉬운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의 상황, 이제는 여름 이적 시장 효과를 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여름 이적 시장에 정말 영입이 많았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를 포함해서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명재, 김봉수, 그리고 서진수 선수도 영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제가 지금 당장 다 함께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좀 영이 많았습니다. 김진야도 있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영이 좀 많았는데 이 효과를 이번 경기에서는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강현 선수와 김민덕 선수가 전역하는 것 역시 대전 하나시티즌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유강현 같은 경우에는 구택 선수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징계로 인해 뛸 수가 없고 주민규 선수는 동아시안컵에서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유강현 선수가 이번 경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연 유강현 선수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밥신 선수와 김승대 선수가 출전이 불확실한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택 선수가 지난 경기 다이렉트 퇴장 문제로 이번 경기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두 국내 스트라이커의 맞대결을 잡아봤습니다. 강원FC에서는 김건희,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에서는 유강현 선수인데요. 김건희 선수와 유강현 선수 모두 여름에 이번에 또 팀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건희는 완전 이적을 했고요. 유강현 선수는 전역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득점에 가까운 활약을 해낼지 그리고 승리를 이끌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7월 19일 토요일 19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포항 스틸러스를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오베르단이 없는 포항입니다. 중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오베르단 선수는 지난 경기 다이렉트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 포함 다음 경기까지 뛸 수가 없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특히 오베르단 선수가 중요한 포항에게는 매우 쉽지 않은 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기성용 선수의 포항 데뷔전이 이번 경기에 벌어질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SNS를 통해서 기성용 선수는 포항에서의 데뷔전을 예고했었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혹은 교체로 나오게 될지 이런 점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완델손, 김종우, 조성욱 선수들이 현재 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베르단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렉트 퇴장 문제로 인해서 이번 경기 뛸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전북 현대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는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안 되는 게 없는 전북입니다. 쉽지 않았던 서울전마저 연장전까지 가지 않고 승리를 했고요. 이제는 해당 경기에서 득점했던 송민기 선수의 득점력도 점점 올라온다는 것이 굉장히 전북에게는 좋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북은 패배를 잊어버린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3월 13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8강 이후 20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결과가 또 한 번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될 텐데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전북 현대가 이번 경기까지 잡아낸다면 엄청난 기록을 또 쓰게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한국영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뛸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는 전북 현대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출전 시간 기준이라는 거 확인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전 국대 3선 그리고 현 국대 3선으로 뽑아봤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는 기성용 그리고 전북 현대에서는 박진섭 선수인데요. 포항의 기성용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대표팀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많은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쁨을 안겨줬던 선수인데요. 현재는 그 역할을 방식은 다르지만 박진섭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 국대 3선과 현 국대 3선 어떤 선수가 조금 더 경기 영향력을 많이 가져가면서 중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포항 스틸러스와 전북 현대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7월 19일 토요일 19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주 SK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제주 SK 보겠습니다. 제주 SK 현재 순위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3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상대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던 제주는 경기를 승리할 만큼 확실하게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전을 상대로 10명인 대전을 상대로 또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서 제주 SK가 참 쉽지 않은 시즌을 보내겠구나, 경기력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그나마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페드리뉴 선수가 합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격 부분에서 날카로움을 올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 제주 SK인데 과연 페드리뉴 선수의 합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지고요. 현재 김재우 선수가 출전이 불확실한 가운데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는 현재 제주 SK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FC 안양을 보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권경원의 출전 여부입니다. 안양의 게임 플랜에 권경원 선수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라운드에 나서면서 안양의 게임 플랜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특히 4-4-2로의 변화를 통해서 FC 안양이 새로운 또 페이즈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권경원 선수가 해줘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서 과연 권경원이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연패를 끊어야 하는 안양입니다. 이번 경기 패배를 하면 바로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시즌 전반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3연패를 하는 건 정말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박종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 내내 아마 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바테우스 선수가 지난 경기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는 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측면 공격의 선봉장으로 잡아봤습니다. 제주에서는 페드링요, 그리고 안양에서는 야고 선수인데요. 페드링요 선수는 현재 상당히 무뎌져 있는 제주 SK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해줘야 합니다. 과연 페드링요 선수가 K2에서 K1까지 올라와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양의 야고 같은 경우에는 마테우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능한 가운데 조금 더 공격에 힘을 실어줄 자원으로서 중요한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과연 페드링요 선수와 야고 선수 중 어떤 선수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능력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안양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서울과 울산의 7월 20일 일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FC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리그 흐름은 괜찮다는 점입니다. 비록 지난 코리아컵 전북 현대를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만 리그에서는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FC 서울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서 바로 위에 있는 울산을 잡고 순위를 역전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4대1로 포항을 대파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안데르손 선수의 합류도 서울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길었던 이야기의 끝에는 서울이 있었는데요. 과연 서울에 합류한 안데르손이 바로 경기에 출전하면서 서울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고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명의 센터백 이상민과 이한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확실한 가운데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는 서울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 HD를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목적성 없는 백스리입니다. 공격적으로 완벽한 상황이 아닌 울산은 백스리를 사용하면서 수비 숫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윙백들이 사실상 윙어처럼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비교하면 공격이 사실 좋진 않거든요. 어떻게든 어떻게 보든 또 지금의 백스리 혹은 경기 플랜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발전이 필요해 보이는 울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정승현의 복귀라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투르야쿠 선수는 흔들리고 있고 소명관 선수는 A매치를 뛰고 왔습니다. 이 상황에 정승현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정승현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백4 전환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백스리를 만들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인해서 윤종규, 엄원상, 이재익 선수가 출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행히 징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두 팀의 2선 리더로 잡아봤습니다. 서울에서는 안데르손, 그리고 울산에서는 루빅손인데요. 안데르손 선수와 루빅손 선수는 다소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긴 합니다만 각자의 방식으로 양 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과연 안데르손과 루빅손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각 팀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K리그1 22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기기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약간 좀 일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내용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씩 이게 지금 좀 버벅거리는 게 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새롭게 또 다시 준 기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까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 K리그1 22라운드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